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끼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은 말이죠. 바로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이죠.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자그마치 114%나 상승을 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노우플레이크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괜찮은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 회사의 현금 흐름 그리고 상승률이 얼마나 앞으로도 높을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확보해둔 그런 고객사들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Advertising, Media and Entertainment부터 Financial Service, Healthcare, Manufacturing, Online Service, Technology까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스튜디오나 쉐어스루도 있고요. AXA 캐피털 원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미노도 보이고 로지텍, 소니, 아스크, DoorDash, 블랙보드도 보이고요. 마이크론이라는 유명한 D램 반도체 회사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단은 이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가 그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수많은 고객사들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Centralized Storage 안에 두는 것이죠. 이걸 바로 이제 warehouse, 데이터 warehouse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넣고 멀티 클러스터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분류 및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시면은 Optimization, Management, Transaction 등등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다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고객사들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쉽게 쓰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일체화시켜 가지고 고객들이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데이터를 즉각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회사가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는지 벌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뉴를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264.75 밀리언 달러를 2019년에 기록을 했고요. 2018년에는 96.67 밀리언 달러로 꽤나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말이죠. 그로스 프로핏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춰서 많이 올라졌죠. 148.19 밀리언 달러로 꽤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gross profit은 참고로 revenue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은 이렇게 gross profit이 나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이게 gross margin versus profit margin이라고 실제로 회사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거든요.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이렇게 46%, 56%에서 꽤나 건실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중요한 부분은 말이죠. 과연 이 회사가 cost of the revenue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 자체를 운영하는 그런 모든 비용을 다 뺐을 때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즉, net income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프로핏 마진을 보면은 마이너스 131.60%로 해서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더 심했죠. 마이너스 184%로 굉장히 큰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프로핏 마진 작년에는 131.60% 마이너스로 그나마 지난번보단 나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분명히 아까 gross profit에서는 큰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profit margin에 마이너스가 났다는 뜻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깎아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gross profit은 148.19인데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EBIT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47.54 밀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interest랑 tax를 제외하기도 이전에 이미 마이너스 347.54 밀리언 달러가 났다는 것은 인트레스나 텍스 말고 다른 부분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이미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SG&A와 R&D입니다.
여기 SG&A 해서 이것은 판촉비라는 거거든요.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로 해가지고 뭐 판촉비, 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01.12 밀리언 달러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gross profit이 148.19 밀리언 달러인데 이 판촉비가 401.12 밀리언 달러라는 것은 그 외에 사용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R&D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좋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그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5.16 밀리언 달러가 그대로 결국은 net income이 마이너스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끔 합니다. 마이너스 347.54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당연히 net income도 마이너스 348.54 밀리언 달러이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는 지금 상장을 하고 114%나 올랐는데 적자가 지금 나는 회사인데 상장을 하자마자 114%나 올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버블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로 가가지고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말이죠. current investment 같은 경우는 451.98 밀리언 달러고, non-current investment는 295.94 밀리언 달러, 그리고 캐시는 138.90 밀리언 달러로 더하면 말이죠. 884 밀리언 달러 정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겠습니다. 여기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시면은 non-current debt가 184.25 밀리언 달러로 31.45%를 차지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2021년, 22, 23까지 쭉 이렇게 천천히 은행에다가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ayable이 7.71 밀리언 달러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이 아닌 거래처에게 12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current debt라고 조그마한 부분이 있네요. 17.20 밀리언 달러로 이거는 은행에다가 12개월 이내에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current debt와 non-current debt를 합쳐도 200밀리언 달러가 안 되죠. current investment와 non-current investment 그리고 cash and cash equivalent를 합쳐서 이걸 충당한다고 해도 충분히 많은 돈이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로 이렇게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은 캐시를 처음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안정기까지 들어서기까지는 계속 적자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내는 동안에는 충분한 캐시를 보유하고 계속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흑자를 낼 때 그때 비로소 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또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하기에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에 상장하자마자 112%나 올랐거든요. 맨 처음에 75달러에서 85달러 정도에서 상장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120달러라는 가격에서 이제 IPO 프라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155, 170, 190, 200까지 되더니 240달러로 이렇게 점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120달러로 이제 IPO 됐을 때 가치가 약 33빌리언 달러거든요. 33조 정도 되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었는데 주가가 이제 딱 시작하고 보니까 달러 per share 해가지고 66빌리언 달러라는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IPO를 했다는 것만 자체로도 주가의 가치가 2배나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큰 상승이 합리적인 부분인가를 평가해 봐야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회사는 지금 적자를 아까 인컴 스테이트먼트 부분에서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었고 돈을 벌지가 않고 있는데 어떻게 IPO를 하자마자 2배가 되냐. 이거는 당연히 버블인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줌이라는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은 Price Sales Ratio가 85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190까지 올랐거든요. Price to Sales Ratio가 뭐냐? Annual Sales 분의 Market Capitalization이거든요. 이 Market Capitalization 같은 경우는 발행된 주식수 곱하기 그 주식의 그 가치, 그 한 주식당의 가격을 곱하면 되시고요. Annual Sales는 그냥 12개월 동안의 그 매출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Zoom 같은 경우는 85였고요.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19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의
market capitalization, 발행된 주식 곱하기 그 주가가 너무나 크게 부풀려져 있어가지고 만들어내는 annual sales에 비해 터무니없는 190이라는 price sales ratio가 나온 거거든요. 줌이라는 회사는 그거에 반면 실제로 연간 매출액이 상승하니까 그거에 맞게 당연히 주가도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까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도 상승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PS도 상승하는 것이고요. 줌의 경우는 애뉴얼 세일이 622밀리언 달러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264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의 매출액이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의 PS 레이쇼가 줌보다 높다는 것은 스노우플레이크의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쪽에 그 하나의 주가에 대한 가격이 오버밸류 되어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프라이스 세일스 레이쇼만 봤을 때 너무나 주가가 오버프라이스 돼 있다. 게다가 지금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회사가 흑자를 낼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저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코멘트로 남겨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리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키와 미국 주식이었고요. 그렇다면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